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바람에 또 논란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폰트롤 타워다. 집에서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가 죄송한 건가요? 저는 이제 보수파 쪽의 패널이거든요. 물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 정권이 보수파 정권이 계속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잘못하는 것들을 초기에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비판을 했는데 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하는 행동, 메시지 등을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머릿속에 1순위로 가져야 될 원칙이 뭐냐면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우리는 항상 비상 상황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대통령을 모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상당히 고통스러운 자리다. 저녁 약속 자리 못 나갈 수 있고 퇴근 못 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갖고 1년 365일 근무해야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걸 그래서 보니까 참 대통령의 첫날 비 오는데 댁에 들어가시고 참모들이 그 다음날 나와서 항변하는 모습을 보고 네. 상당히 좀 좌절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김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부터 하죠? 너무 많아서. 일단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걸까요? 이제 퇴근길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크로비스타 바로 뒤에 가장 근접해 있는 동이 16동이거든요. 네. 제가 16동 9호 라인에 살아서 예, 그래서 아크로비스타랑 딱 붙어 있는 네. 데 살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서 비가 많이 왔는데 집에 가는 길에 침수를 목격했다라고 하면 반포대교를 건너서 잠수교 있는 위에 반포대교를 건너서 고가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고속터미널 앞쪽 네. 거기에 신반포로인데요. 그 신반포로는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아마 네. 거기 물이 고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가를 올라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양쪽이 시선이 확보가 되는데 어이구 물 찼네. 우와. 근데 저녁 뭐 먹지 하면서 집에 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제가 너무 보기에는 안타깝네요.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대목이다. 네. 신반포로에 물이 찬다는 것은 10년에 한 번이나 있는 일인데 이것에 대처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라는 자기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던 대통령은 네. 집으로 그냥 간 거죠. 7시 반이었고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을 그냥 계속 있었던 거고 네. 11시에 첫 번째로 나온 메시지가 자 내일 공무원들은 11시 출근. 그러니까요. 이게 첫 메시지였다는 점이 또 다시 한번 충격이고요. 보통 공무원들은 그런 경우에는 새벽같이 출근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복구를 하고 약간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게 네. 공무원 11시까지 출근이라는 명령을 대통령이 내리고 있을 때 모든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지금 비를 맞으면서 뛰고 있었죠. 네네. 11시 출근이 아니라 퇴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11시 출근이라는 건 허망한 얘기였고 넥타이 매고 승용차 타고 다니는 이 관급 기관의 무슨 이런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였고 현장에서 재난을 책임지는 현장 책임자들은 전부 다 현장에서 우비 입고 뛰어다니던 시간에 네. 내일은 11시 출근이라는 하나만한 소리를 한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3시까지 뭐 이러고 저러고 했다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 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재난 컨트롤 타워 문재인 대통령이 차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동식 지휘소 뭐 예, 이렇게. 이동식 지휘소가 네. 있는데 그거 활용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활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의문이더라고요. 집 앞에 항상 대기시켜 놓겠다고 해놓으면서 왜 그거 안 했을까? 뭐 별로 쓸 일이 없었고 궁금하지 않았던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그 얘기만 하나 더 하죠. 그럼 네. 하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라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지시한 요 에피소드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네. 예, 이게
한 번이라도 하천과 지류의 모니터가 돌아가는 걸 자기가 눈으로 봤으면 그 시스템이 이미 작동 중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럼 환경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할 이유가 없고요. 네.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그 지시를 받았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눈치면 되죠. 아, 대통령님, 지금 시스템이 다 개발되어 있는데 저희가 잘 작동하나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라고 거기서 사건을 뭉쳐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쵸. 환경부 장관이 네, 알겠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웃기는 포인트는 세 번째인데 대통령실 아마도 대변인이나 이쪽 공보라인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네.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들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자랑하죠. 여러분, 대통령님께서 하천 지류 관측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의 직원도 아마도 대변인이나 뭐 이런 쪽의 사람이었을 텐데 하천 지류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겠죠. 더 놀라운 것은 도림천이 넘쳐서 지금 신림동에서 그런 비극이 벌어진 것인데 도림천에 놨던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도림천이 지류입니다. 네. 거기까지 시스템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언론에게 아니야, 지류는 없어 라고 한 번 더 우기죠. 네. 그러니까 열받아서 진짜 그 이동식 지휘소 차량에 타서 네. 눈앞에 펼쳐지는 모니터를 한 번만 봤으면 아, 우리나라의 모든 수량은 체크를 한 시스템이 있구나를 대통령이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시에 출근하라는 지시가 첫 번째 지시로 나갔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본인이 조망할 의지가 전 전혀 없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오늘 한덕수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통령의 집은 벙커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에 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알 수는 없지만 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인 것은 맞죠. 그러면서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거기는 되게 큰 뭐 통신 보안 시설이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네. 그렇더라도 그러한 보안 시설이 갖춰졌다라는 이유가 대통령께서 퇴근하셔서 자택에서 폰으로 상황을 정리했다라는 것에 대한 합당한 명분은 아니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잖아요. 네. 대략 지금 20여 분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그러게요. 나오셨는데 네. 대통령께서 위기관리센터나 재난상황실 가서 상황을 장악해야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어려우시죠? 저희 정부가, 저 대통령이 앞장서서 여러분들 어려움 저희가 손잡아서 꼭 불러일으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움 극복하도록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가서 여러분들 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줘야죠. 네. 어려움 있을 때 저희들 국민 옆에 항상 있겠습니다. 이래야지 자기네들 퇴근하고 저녁 약속 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덕수 총리가 말을 교묘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하 벙커 수준은 네. 지하 벙커 수준의 통신 장비일 뿐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자,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전화로 지시하셨다라고 할 때 그 전화는 휴대폰 같은 걸 생각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닌가요? 라고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네. 좀 더 모든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벙커 얘기를 꺼낸 건 진행자예요. 네. 지하벙커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했는데 지하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가 꾸미는 문장은 좀 더 모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이 다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즉 지하벙커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통신 지하벙커에서 쓰는 통신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예, 뭐 한자로는 비화기라고 하죠. 네네. 단대단으로 암호를 걸어서 상대방과 통화를 할 때 중간에 적이 유선을 끊고 들어서 도청을 하더라도 감청되지 않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건데, 네. 전 오늘 아침에 이 문장을 보고 폭발을 했는데 진짜 폭발을 했는데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총리랑 통화하는 게 지금 1급 기밀입니까? 지금이 전쟁 상황이에요? 네. 북한 스파이가 들어와서 선 끊어갑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않죠. 통신의 보안 수준이 높은 게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자, 대통령께서 그 전국의 이 강수량, 그 다음에 하천 시스템 등을 전부 다 상황을 보시면서 거기에 걸맞은 지시를 하셨다. 참 총리가 해야 될 답변은 이거였어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보고 있었다고 말을 하거나. 네.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게 이렇게 300mm 비가 낼 건 그날 아침에 예보가 되어 있었고, 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북한에서 이것을 가지고 대공으로 작전을 하려고 했으면 댐에 물을 다 푸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럴 그 수도 물이 있겠네. 떨어질 때
한강의 수량이 얼마나 불어나고 댐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지시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안 되면 북한에 대한 타격까지 고려해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하천 시스템 개발하라고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안 본 거죠. 근데 본인보다 총리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본인은 그러면 되죠. 본인보다 그럼 그랬다고 많이- 하면 됩니다. 네. 난 한 일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죠. 그래서 총리가 하는 보고만 간간히 전화로 들었는데 충분하더라라고 말하면 되고. 근데 조금 전에 책임 총리 이렇게 장 소장님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말씀 그렇게 대통령 먹이지 마세요. 왜 저렇게 먹이지? 책임 총리 자, 권한이야. 책임 총리는 총리한테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통령-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모른 채 총리가 모든 걸 하는 건 책임 총리라고 보기엔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일리가 삼풍 아파트 있네요. 16동에 살았던 경험에 근거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크로비스타를 나와서 좌회전을 해서요. 언덕을 넘어서 법원 정문에서 우회전해서 법원으로 들어가면 네. 대검찰청을 지나는 길은 고도가 강남대로보다 높죠. 잘 아시죠? 네네네. 높은 상태에서 지나갈 수 네. 있고요. 거기서 서초역 쪽에서 좌회전하면 서초역, 우회전하면 반포대교를 건너는데 그것도 산을 또 넘습니다. 우리 예전에 검찰개혁 시위할 때 썼던 그 언덕길이잖아요. 그 이제 네네네. 높은 언덕을 넘으면 병원 예. 있고 뭐 거기죠. 오른쪽으로 성모병원, 왼쪽으로 네. 중앙국립도서관이 있는 상태에서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에 도달하면 거기서 반포 고가 넘어가는 고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반포로가 즉 고속터미널 앞이 잠겼다고 하더라도 신반포로는 이 고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 넘어서 대통령실에 앉아서 저녁 약속 있는 우리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오라 그래서 각자 사무실 지키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상황실에 가서 민폐를 끼치기 싫으면 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점검하고 참모들과 상의하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대통령 역할이고 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극심합니다만 저희가 잘 막아보겠습니다라고 대국민 메시지가 나갔어야죠. 신림역 네. 현장에서 참사 현장 사진 찍어서 카드뉴스를 뿌릴 게 아니라 그거 참 그 신림동 그 반지하에서 참변당한 그 국민들의 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보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카드뉴스로 활용했다라는 걸 가지고 분노한 시민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이거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진짜. 방송하기 진짜 우울하겠다.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코멘트를 하는 걸로 하시죠. 방금 카드뉴스 말씀하셨어요. 오늘 할 말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양보하겠습니다. 오늘 스테이크 먹은값 하셔야죠. 아까 광고했잖아요. 이거 사서 드시라고.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런 카드뉴스나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강승규 수석이 그래서 뭐 사고 난 거 있었냐 대통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 사실 대통령의 행동 자체도 문제지만 그 대통령실의 대응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마켓안의 전 제품은 무료 배송이고요. 반드시 로그인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대응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실은 무능을 넘어섰어요. 예, 차라리 부패한 게 낫겠습니다. 아, 차라리 능력 있고 부패한 게 낫다. 무능한 것보다. 왜냐하면 그 쪼그리고 앉아있을 때 대통령 옆에 있는 소방관이랑 무슨 대화를 했냐면요. 소방관이 보고를 합니다. 10시쯤 돌아가신 것 같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주무시다 그랬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 그냥 화가 나시겠죠 아마.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잖아요. 참사 현장을 방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참사 현장까지 신림동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확보가 됩니다. 네. 그럼 대통령 차량으로 이동했겠죠. 네. 아무리 신호를 다 끊고 가도 20분은 걸린다고요. 그럼 참모가 옆에서 앉아서 할 일은 뭐냐? 오늘 참사 현장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그렇죠. 대통령님 오늘 이렇게 해서 물이 도림천에서 넘쳤고 8시 좀 넘어서 물이 넘쳐서 지하에 물이 차기 시작했는데 30cm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안에서 있던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그런 가운데 물이 넘치면서 주변의 지인들이 와서 방범창 등을 뜯으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소방관들은 배수는 이제 순서대로 돌아오다가 11시가 넘어서 와서 그만 시신을 발견하는 상황으로 종료가 됐습니다라는 얘기의 이면에는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 그렇죠. 1시간 가까이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죠. 네. 그럼 대통령 현장에 가서
저희 소방관들이 어쨌거나 정해진 프로토콜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너무 늦게 와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이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시다가 그랬구나 라는 이야기를 대통령 입에서 나오게 만든 이 시스템은요. 일개 의원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국회의원실도 보좌관이랑 가면요.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준비해서 현장 가서 소방관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긴 안 하죠. 예. 그러게요. 오늘 저기 제 네. 출연료까지 다 김성현 소장님을 다 드리시면은 네. 거의 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대통령도 문제,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문제. 지금 보니까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 또 대형 사고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민생 대책 너무 안 나오고 이제 수해 현장에서 막 뭐 전국에 열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행사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갔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김성원 의원이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뻔히 있는데 카메라 기자를 바라보면서 혹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었나 어쨌든 비나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진심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라고 했다라는 거 본인이 자백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김성원 의원은 제 초등학교 후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보좌관 네. 후배고 잘 알고 친한 후배인데 참 좀 부적절한 얘기, 잘못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본인이 좀 업된 것 같아요. 왜요? 그 비대위원으로 막 그때 얘기되고 주호영 있었잖아요. 원내대표 했을 때 네. 원내 수석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좀 제의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또 지도부에 들어가는구나. 네. 또 나의 활동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항상 그런 분들이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해명이 훨씬 더 문제라고 봐요. 저도 그 해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김성원 의원 원래 좀 장난 좀 치는데 장난기가 있어. 네, 장난한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네. 더 큰 문제는 작은 거잖아. 큰 이렇게 줄기를 표현. 봐줘. 이렇게. 작은 거잖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기자들 너희들 말이야 노는 거 다 찍으면은 너희들 뭐 노는 거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큰 줄기를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게요. 전형적인 남 탓이에요. 이거. 네. 자기네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적절합니다. 제가 주의 잘 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좀 저희 수해 봉사하는 거 이거 위주로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너희들은 뭐 깨끗해? 이런 거잖아요.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인식과 판단이 훨씬 더 문제라고 보입니다.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그나마 이미자 의원이 팔꿈치라도 쳤죠. 팔이라도 쳤죠. 그러니까요. 옆에서 하지 말라고. 네. 권성동은 뭐 했습니까? 쳐다보고 있었죠. 그 얘기 듣고 하늘 봤죠. 왜 하늘 봤냐? 이 비가 상황을 오나? 비가 모면해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지 이거? 잠깐만 이러면서 비가 안 오나?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에이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그래요? 하면 안 되죠. 알았어요. 그것까지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생각해도 뭐 막 지어낸 얘기라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데 당황했던 것 같아요. 김성원 의원의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직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서 채워야 되는 직무는 전반적인 재난에 대한 컨트롤도 있지만 이건 관료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고 네. 국민들에게 제가 여기서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초유의 긴급한 재난 사태가 나서 뭔가 하나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됐을 때 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에서 갑자기 물을 풀어서 이게 내려오는데 그럼 댐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댐을 터뜨려서 강남이든 강북이든 한쪽이 물에 잠기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할 때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포함해서 제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게 대통령의 직무인데 그 직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총리가 하는 거지? 이거 중대본은? 그럼 뭐 나 집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국회의원 김성원? 네. 김성원 의원은 자기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럼 크게는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죠. 민심을 청취하고 민심을 보살피는 것이 하나 있고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드는 것이 하나 있고 그럼 국회 가서 일을 열심히 하든가 현장에 나온 것은 뭐냐면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거
짐을 날라준 건 내가 안 해도 사람들이 하고 그건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이 굳이 그 자리에 간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리더로서의 그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거기서 감동을 만들어내는 건데 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그럴 수 있는 주변 머리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이런저런 농담이나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 네. 자기가 할 일을 모르니까 결국은 머릿속에 남는 건 딱 하나죠. 아이씨, 사진이라도 한 장 건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이 입 밖으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 고민이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아우 예를 들어서 아우 이거 무거워서 다 언제 나르지? 라고 했다면 제가 그건 애교로 봐줄 거예요. 네. 일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재난 구호도 입법에 대한 의지도 이 수혜를 당한 상인들을 달래겠다는 마음도 없고 그런 주변 머리도 없고 네. 국회의원으로서 자각이 없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회의원인 것은 2024년 총선에서 내가 한 번 더 이기기 위한 발판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사진 좀 잘 찍어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참 너무 안타까웠고 어쨌든 뭐 가서 힘들게 일했는데 하루 종일 그 일한 게 거의 뭐 좀 의미가 퇴색되다 못해 지금 다 대통령까지 지금 지지율까지 끌어내리게 생긴 약간 이런 상황인데 지금 또 계속 대통령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네. 방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네요. 아 방금 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나요?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 네. 그런 식으로 올렸는데 네. 참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면서부터 계속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또 이 와중에 또 이철규 의원이 윤핵관으로 통하는데 이분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과 정부에 안 좋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여론조사 기관 성향 탓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일관돼요, 일관. 네. 강승규 수석도 네. 그런 악의적인 뭐 프레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남 탓이에요, 남 탓.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네. 잘못한 것이 없는데 20% 후반의 지지율이 나오나? 그러니까 참모들이 네. 제대로 된 생각과 판단을 못 해요. 대통령에 대한 심기 관리만 하는 거다. 안테나가 민심에 맞춰져야 되는데 네. 대통령한테 맞춰져 있다니까요. 대통령 화내나 안 내나 심기를 불편하게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참모들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그러니까요. 소용없습니다. 그 지금 인적 쇄신론이 굉장히 여권 안에서도 굉장히 비등하고 있는데 지금 박순애 교육부 총리는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걸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내각을 포함해서 대통령실까지도 인적 쇄신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란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각은 더 이상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저는 뭐 바뀌어야 사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너무 대통령의 신임이 크고 네. 일단은 이 폭우 피해 때문에 좀 덮인 부분이 있어요. 네. 경찰국 설치 부분 관련해선. 그리고 본인도 국회 나가서 잘못했다, 과했다라고 사과를 했고 그래서 좀 넘어가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쭉 들어보면 네. 비서실장, 그다음에 홍보수석, 정무수석, 대변인 정도는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적임자가 누가 있어, 대안이 누가 있어라고 추천을 다 받았어요. 네. 그 받은 것을 일단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대요. 네. 근데 대통령의 판단이 남은 거죠. 물론 그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니, 알아요, 한 명은. 아 누구예요? 어? 누구예요? 비서실장은 권영세 지금 장관이잖아요. 통일부 장관밖에 없다. 아, 할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대통령과 신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당에서 여러 가지 선거를 치러받고 국회의원 경험이 있으니 정무적인 판단도 있고 인수위 시절에 네. 딱 같이 활동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평가도 좋고 다른 얘기를 계속 대통령한테 겁먹지 않고 하더래요. 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희 막 이러진 못하고 네. 묵묵히 들었다. 권영세 장관에 대해서만 네. 근데 그 권영세 장관이 비서실장 후보로 올랐다는 건 여기서 지금 단독으로 처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여태까지 단독? 나온 건 없죠. 단독부터 얘기한 단독. 적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위험한. 네. 내가 낚였네. 근데 권영세 장관이 싫어할 것 같은데 속으로 장관하고 있는데. 본인은 기자들이 이제 좀 물어보면은 자기는 절대로 아니다,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네.
대통령실을 저렇게 두면 안 돼요. 제가 봐도 권영세 장관만이 이 난국을 좀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권영세 장관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국정원도 파견을 가고 그래서 국정원과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0%가 돼도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조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들리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군요. 그게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박상훈 박사가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에서 저는 좀 네. 동의가 안 됐습니다. 지지율이 낮으니까 적폐청산 수사를 안 할 것이다. 네. 예, 낮으면 더 할 사람이죠. 그렇군요. 그 사실 저도 지지율이 낮다고 안 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오늘 경찰청 인사한 거 보세요. 당장 이준석 수사한 사람 갈아치우잖아요. 네. 예. 저도 그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준석 수사하고 신호인가.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수사한 사람 갈아치웠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갈아치운 건 시그널이 딱 하나죠. 똑바로 해라거든요. 그럼 이제 안팎으로 수사와 관련돼서 속도를 낼 것이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무슨 굉장히 교양 있게 뭐 4.3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검찰 뭐 입법부가 뭘 안다고 니들이 검찰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우리가 하는 거야라는 마음으로 시행령을 제멋대로 고쳐갖고 지금 다 바꾸고 있잖아요. 네. 이 모든 흐름들은 다 대통령과 함께 모여지고 있는 겁니다. 수사로 가서 네. 누구누구를 쇠고랑을 채우면 지지율 반전이 이룰 수 있다. 네. 설령 못 이룬다고 하더라도 네. 검찰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